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XRP 리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4125원에 강보합권을 유지하는데, 자, 분명한 거는 이렇게, 자, 노란색 선, 60일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요. 자, 지금 매수라가 이제 강하진 않지만 이렇게 보이고 있는 흐름에서는, 자, 분명히 기대하는 게 있는데, 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잡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오늘 주도주들이 전체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자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자 이럴 때는 또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치고 나오죠. 자 우선 시장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 미국에서는요 고용에 대해서 91만 명 하향 조정을 하면서 금리 인하 자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자 사실상 여기에 따라서는요 금리 인하가 지금 9월 달이죠. 자 9월 달 100%를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면 100% 금리 인하가 되면서, 자 당연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를 할 때 잡음이 뭐가 있냐? 자, 그러면 두 차례를 할 건데 10월 달에도 할 거냐? 아니면 11월 달에 할 거냐? 12월 달에 할 거냐? 그리고 몇 프로 포인트를 할 거냐? 자, 지금은요. 금리 인하 100%를 이야기하는 게, 자, 0.25% 포인트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0.5%에 대한 비컷은 사실상 이렇게 자, 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경기 둔화가 만약에 돼버리면 얘네들은 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경기 둔화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자, 이렇게 고용보험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졌지만 이 고용보험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을 했고, 자, 예상보다 굉장히 냉각이 되고 있어서 고용에 대한 이 시장 있죠. 자, 이 시장에 대해서 더 냉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미래로 가면 갈수록 자 고용 시장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은 거듭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면서 즉각 인하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압박한다는 게 좀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관세 때문에 자 그간 자 미국의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안 했단 말이죠. 원래대로 하면은 미리 이제 한 번이라도 최소 한 번이라도 했을 거고, 올해 원래는 세 번 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관세가 나와버리니까 다른 나라에서 관세를 해버리고, 자 우리나라도 이제 관세에 대한 악재가 자 있기는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다른 나라 전체 국가를 상대로 관세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자 미국 국민들이 안 좋아지는 흐름 당연히 나오죠. 자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자,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인데, 그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까지 하는 게 트럼프다. 그러니까 시장도 안 먹히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파월도 잘라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사실상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우선은 고용시장이 안 좋아서 미국 내 국민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비컷이 아니라 자 지금 일반적으로 0.25%포인트의 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잡음이 나온 게 미국 10년물에 대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할 수도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일 수도 있다. 자 이것도 잡음이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되면 약간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주춤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 선까지 하락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다. 그래서 연초에 트럼프 플레이션 기대와는 달리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고용 부진 금리 인하의 전망에 장기 금리 최저치로 지금 근접을 하고 있다. 사실상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할 때마다 잡음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 이 금리 인하를 분명히 하는 게 100%에 대한 기대감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전문가들, 증권사들 마찬가지고요. 자, 전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자, 파월이 결정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는 CPI 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자, 이게 결정이 될 거라 아직까지는 시일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 자, 잡음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면 주가가 그 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는 자, 기대감으로라도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제가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공급 측의 충격,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요.
대표적인 원인은 공급 측의 자, 충격입니다. 원자력 가격이 급등하거나 자, 생산에 필요한 가격이 갑자기 줄어들고 생산 비용이 증가를 하면 자, 이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 자, 생산 비용이 증가를 하고 그 물가가 급등을 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됐던 일이 발생했다. 자, 그로 인해서 그때 자, 엄청났죠. 자, 1970년대는 우리가 저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자, 근데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도 지금 공급적인 충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과도한 통화당 이 공급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시장에 풀면 물가가 상승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자, 거기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은 높지 않다면 그 결과 스태그플레이션도 발생될 수 있다. 자, 지금 돈을 풀면은 안 될까 될까? 자, 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확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이 돈을 풀고요. 자, 여기에서 펀드 자금들이 대거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돈을 풀어놨더니 자, 지금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일어나서 자, 너도 나도 물가를 올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자, 이렇게 돼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 불안정에 따라서도 자, 사회적인 혼란과 정치 불안이 성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결국에는요, 경기 둔화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 파업이나 불안정한 정부 정책의 기업을 방해하고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서 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자, 인플레이션 자체가 물가 상승. 자, 이전에 우리가 물가 상승이 나와서 1년 내내 증시, 주식이 빠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자, 그때는요, 원인이 제일 중요했던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었어요. 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계란값이 폭등하고 설탕값이 올라가고 식량값이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를 못 잡고 있는데 여기에 금리 인하를 해버린다? 자, 물가는 더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거기에 따라서 높은 임금도 한몫한다. 자, 높은 임금들은요. 자, 지금 기업이 임금을 인상하면 그 제품 가격이 반영이 되면서 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시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월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이거는요. 시급이 올라가는 관계가 또 있어요. 자, 시급이 10,000원이 되는데 11,000원이 됐다. 자, 그러면 모든 종목에 모든 이 시급료 자 우리가 뭐 음식점에 가서 밥을 하나 사 먹더라도 모든 음식이 이 11,000원보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또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게 자, 경제 성장이 멈출 수가 있죠. 돈을 또 안 풀어요, 사람들이. 자, 물가는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풀고 돈을 안 써버리면 여기에 경기 둔화가 찾아와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래서 발생된다. 자,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매우 신중한 정책이 필요한데 자, 이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급 측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고 상상자 이 생산성에 대해서 자, 이 방향이 공급 측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자, 예를 들 때 기술 혁신이 촉진되거나 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면서 생산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자,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공장들이라든지 기업들이 자, 원가를 낮춰야지만이 자, 판매되는 물품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겠고, 자, 우리가 지금 시급도 자, 시급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높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급을 높이면서 발생되는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 따라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지를 계속 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제계 이 관계자들이 힘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통화 및 재정 정책에 대한 조정. 자, 중앙은행은요, 금리 정책에 대해서, 자, 물가 상승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경제 성장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금리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물가 상승에 대한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균형이 필요하다. 이래서 항상 금리 인하, 지금도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자, 우리가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해요. 자, 이 부동산 정책을 잡으려고 하면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자,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텐데요. 자,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지금 들었을 때,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묶어버리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하겠지만 금리 인하는 우리는 할 거다. 대신에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부동산을 더 이상 자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만 해서 비싼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막는 거죠 한마디로. 자 이거에 대한 방법은 정말 잘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자, 이 지금 물가에 대한 가격까지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 자, 우선 기술 혁신과 생산성에 대한 항상 자, 이 가격에 대해서는 자, 생산 비용이 항상 이 공급 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공급 축의 문제를 해결하자. 자, 이런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생산 비용을 줄이고 자, 경기 활성화를 도움을 시키려고 자, 움직임을 보였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원가입니다. 원가. 기술 혁신과 생산성에 대한 상상을 시켜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격을 잡는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거 자체가 1970년대에 가장 많이 나왔다. 석유 파동이 예를 들어서 나왔고, 자, 그의 시기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통화 정책에 따라서는 큰 고민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경기 둔화가 오고 인플레이션은 올 수는 있으나 자, 한 가지만 오게 하자.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자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게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우리나라는 어때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지만 자 미국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거는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는 단행했을 때 우리도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자. 왜냐면 한 가지로 인해서 자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더라도 자 이거에 대한 잡는 방법을 또다시 고민을 하겠다. 자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주도주로서 제일 민감 시장한 코인으로서 자 주도주인 이 XRP 리플에 대한 영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봤을 때 종목도 자 이 종목이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된다. 그죠? 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올라가면 우리는 주가 상승이 돼서 돈을 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돈을 버는 종목은 따로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돈을 벌기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타 종목을 드리는 거고 이 단타 종목을 매매했을 때 수익을 크게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숫자 2번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단타 종목들 매매했을 때 항상 뒤에 가서 자 몰아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수익을 보고 어떤 시그널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져서 수익을 이어나가는지 우선 여러분께 제가 문자로 매수매도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정확한 타점 구간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자 문자로 드리는 게 확실하게 자 여러분들 확인하기 쉽게 매매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문자로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구독자 핵심 타점 매매로 해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250원 이하로 제가 매수를 드렸고요. 자 220원 이탈 시 매도라는 자 이렇게 손절가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기 스윙주는요, 지금 목표 주가 325원으로 단기 30%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단기로 매매할 때 30%의 목표 주가를 가지고 매매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 자, 도달 시에는 전량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해도 자, 문자를 드리고 있는데 자, 9월 5일 날 11시에 문자를 드렸고요. 자, 010-245-6751은 상단에 보시다시피 제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보시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가 293원으로 자 마이너스 6.6%로 하락 반전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저점이 찍힌 이 구간에서 손절주가 자 여기 정확히 제가 손절주가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이 종목이 226원을 찍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주가를 226원이 이탈되면 자 220원까지는 버텨라. 근데 이것마저도 이탈되면 손절가로 자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손절가 드린 바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9월 5일날 11시에 문자를 드렸던 게 자 여기 보시다시피 9월 5일날 11시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자 저점이 249원인데 자 저점을 더 이탈하고 내려간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저점 구간이 자 지금 9월 6일까지 매매가 됐을 때 자 지금 저점 244원으로 지금 찍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고점도 지금 나와주는 흐름에서는 자 지금 9월 7일 자 12시 구간 337원까지 올라섰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플러스 30% 목표 주가 도달 시 매도. 자, 그래서 325원이 원래는 우리 목표 주가인데 337원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30% 수익을 이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30% 이상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먹고 자, 수익을 보고 나서 다시 매매하는 차원에서 다시 저가를 보던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자, 이런 흐름들을 제가 항상 열어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30% 이상 넘어가면은요, 큰 수익은 날지 몰라도 이렇게 하락이 났을 때는 수익 구간이 적어질 수 있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욕심부리지 않고 적어도 30%, 이 수익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상단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010-249-6751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 주도주들 매매하는 거 좋습니다. 리플, XRP, 솔라나, 뭐 이더리움, 자, 비트코인 다 매매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 우리가 갖고 가는 종목 중에서 주도주는 장기 종목입니다. 중장기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단기성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매매하셔야 수익을 대고 저는요 5일 이내, 자 5일 이내에 대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리고 단타 종목까지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이렇게 제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매수 매도를 받으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소통방 들어오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문자로 소통방만 안 들어오시고 자 매수 매도만 받아가셔도 되니까 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XRP 리플에 대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큰 산이 두 개 있죠. 자 결국에는 4,900원대에 대한 큰 산입니다. 자 이 산을 넘기 위해서는요. 자 이전처럼 이런 파동들이 필요해요. 자 이게 주가가 살아 움직이잖아요. 이런 파동들이 필요하고 자 이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저점이 두 번 찍힌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데도 고점을 또 맞았어요. 그러면 저점과 고점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움직임이 반등을 하려고 보니 시장에 대한 호황제가 있고 호재를 이제 반영을 시켜가서 이 종목을 이제 올리려고 보니 자 올렸을 때에 대해서 혹시라도 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으면 또 바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 계속해서 개인들을 자 이렇게 따돌리려는 움직임이 시작된다. 자 그러면 제가 주봉으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주봉상에서는 사실상 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이 종목이 원래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 올라가지 못한 이유 중에 제일 큰 하나는 자 큰 손들은 이미 대거 매집을 해놨고 자 여기서 매도세가 거의 없는 흐름에서는 다시 한번 큰 손들이 매수를 해놨을 때 자 고가 흐름은 지금 남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도 자 이 노란색 선은 61선이고요. 자 하단에 있는 건 121선인데 자 이 고가 흐름은 고스란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일봉상에서만 크게 움직이고 일봉상에서 크게 움직이면은 우리가 공포감을 갖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손실에 나왔을 때 걱정과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왜 매수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자 이런 탄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종목은요. 고가 흐름을 하는 종목 치고는 자 그리고 하락에 대한 범위가 크지 않는 종목 치고는 자 우리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이 종목에 대한 확장성이고요. 자 이 확장성은 자 이 종목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고 장점이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성장 가치입니다. 근데 이 성장 가치는 자 앞으로 ETF에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시장에서는 100%에 대한 금리 인하를 하겠다. 거기에 대한 처주는 주가를 위로 상승으로 쳐주는 이런 흐름이 한번 나올 거고 자 여기에 따라서는 4,900원이 다시 한번 뚫릴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와서 이 고가 흐름에 대한 부응을 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거는 ETF 10월 달에 자 일정이 있는 이 10월 중순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자 일정이 있는 이 ETF에 대한 승인인데 자 ETF의 승인 여부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어마무시하게 크다. 만약에 이거를 ETF의 승인에 대한 이 지연을 시킨다. 그러면 또다시 하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 지금 ETF에 대한 승인을 왜 기대를 하고 거의 100% 승인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XRP라는 이 리플이라는 종목 자체는 이미 울트라 ETF는 승인이 됐죠. 울트라 ETF가 승인이 됐고 그 다음에 RLUSD에 대해서도 자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에 자 이 성장 가치 확장성이 나와주고 있으니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2의 비트코인급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종목으로 승부를 보려면 자 최소 연도별로 자 중장기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자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자 순환급등이 나올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50만 원, 100만 원이 있던지 간에 매매를 해서 자 오히려 XRP를 더 살 수 있게끔 자 돈을 많이 벌어 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뒤에 가서도 어떤 식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 기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드리면서 자 우리가 XRP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매도입니다. 매도. 자 현재는 보유죠. 자 보유가 맞고 저가 구간이 오면 매수가 맞아요. 자 여기에 따라서는 이 법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010-245-6751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매매 기법을 몸소 알려드리면서 자 정확한 타점 구간을 잡아서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린다. 그리고 나서도 자 앞으로의 이 XRP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할지 여부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구독, 좋아요 항상 안 눌러주신 분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자 영상에서도 제가 뒤에 가서 또 중요한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매매 기법을 가지고 왔으니까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코인 매매를 할 때 주도주로 많이 매매하죠.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뭐 도지코인, 자 솔라나 이런 종목들 많이 매매하는데 자 사실상 종목을 매매할 때는 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주도주라고 칭하면서 자 중장기 관점에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에 대해서는 단타 매매가 없는 것일까? 자 여기에서는요 코인의 단타 수익 매매에 대한 접근법이 있는데 자 특히 우리가 흔하게 이용할 수 있는 RSI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일봉 분봉에 대한 매매 방법을 알아볼 텐데 자 여기에서 왜 RSI냐? 뭐 다른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RSI로 이 AI를 접목시켜서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비법과 방법들을 알려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주도주 가져가세요. 주도주는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단타 스윙으로도 주도주 못지않게 자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비법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종목들은 RSI를 자 AI와 접목을 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시그널로 자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런 화살표 표시가 나왔을 때 자 매수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격이 벌어지는 이런 자 흐름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만 여러분들 공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종목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흔하게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 자 급등하는 흐름들까지 다 이어져서 자 이게 주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런 시그널 자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새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수익을 크게 이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차트적으로 보셔도 자 이렇게 과매도권 이하로 내려간 종목들 있잖아요. 자 제가 RSI가 왜 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런 골든크로스가 바닥권에서 나왔을 때 자 이런 게 다 매수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꼬리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자 밑꼬리가 나오는 게 원래는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밑꼬리가 나왔을 때 항상 큰 급등세 특히 밑꼬리가 나오면 이런 급등 흐름이 나와서 단기 수익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자 구간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종목들을 보다 보면은 자 카이토 코인이라고 있어요. 카이토 코인 자 오늘 같은 날 28% 급등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AI에 접목을 시키지 않더라도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가 매수점이고요. 자 이런 골든 크로스는 자 이게 원래 이전에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자 얘가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는데 자 이렇게 저항권이잖아요. 위에 저항권이지만 이미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자 매수점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상승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 특히 제가 캔들을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여기서 캔들은요. 자 이런 십자가 캔들도 자 추세 전환 캔들이지만 자 이 망치형 캔들 역시 강력하게 추세 전환이 되면서 자 우리가 수익 구간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반영된 종목은요. 최소 30% 이상 단기 수익성이 크게 이어져 갈 수 있겠고요. 여기에 세력 정보를 더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수백 프로의 수익을 이어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기법으로 수익을 크게 냈던 퍼치 펭귄을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왔던 이 시그널 자체 그죠? 바닥권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AI에 접목시켰을 때 화살표 모양이 나왔을 때가 자 요 구간이었어요. 자 요 구간에 제가 실질적으로 매수를 드렸는데 자 매수 드린 이후에 똑같이 상승을 했을 때 제가 이 종목은 다르다고 보고 있던 게 세력들에 대한 정보가 있었고요. 특히 정배열로 올라가면서 대량 매수세가 지금 확인이 됐어요. 자, 이런 경우는요, 목표 주가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미리 여기 세력들이 매수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던 이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저가 구간, 자, 매수에 성공했고요. 이 저가 구간에 매수를 성공한 이유는요, 제가 문자로도 매도를 드리기 때문인데, 자, 퍼치 펭귄 12원 부근에서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손절가도 정확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윙주로서 목표 주가를 60원, 그러면 12원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본다. 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400%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놨고, 또 여기에서 메이저 세력이 입성을 했다. 자,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6월 23일 날 자, 오후 2시에 이게 14시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010-2495-6751은 제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 매수를 자, 이렇게 드리면서 차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크게 올라왔던 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7월 23일 날 최고점이 자, 64원까지 지켜줬습니다. 제가 목표 주가를 60원에 놨기 때문에 자, 무난하게 크게 자,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퍼치 펭귄 자체는요, 빗썸에서 먼저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점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자, 이 종목 여기 고점 보시게 되면, 이 종목 원래가 68원까지 찍혀 있는 이 구간 보이시죠? 제가 그래서 이전에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60원 구간이 요 구간인데, 자, 여기에 대한 구간, 자, 이 위까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전에 물렸던 분들은요, 사실상 본전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빗썸에서 이렇게 매수 거래량이 크게 있는 이 흐름에서 오히려 이렇게 업비트에 상장이 되니까 하락부터 시켰잖아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매수 수급이 저점에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빗썸 세력들도 매도세가 없다는 것을 활용을 했죠. 그리고 나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업비트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난 뒤에 자 이렇게 매수세가 정배열 구간에 이렇게 들어온 이후에 자 이렇게 급등 초급등이 나와줬던 이 흐름에서도 대량 매수세를 보실 수가 있었고 자 이것마저도 빗썸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업비트에서도 차트에서도 자 이렇게 매수세 대량 매수세가 들어온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도 제가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종목 여기까지 올라간 거는요. 순전히 1차 매수다. 자, 향후 2차 매수 때 다시 우리가 매수점 잡아서 매매를 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또 드렸고요. 자, 이 종목 자체는 올라갔을 때 제가 문자로도 매수 매도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자, 우선 저점이 찍힌 구간이 2025년도 6월 22일 구간이고요. 그 다음날, 자, 그 다음날 6월 23일 날 오후 2시에 들었습니다. 터치 펭귄의 1시간 봉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 때, 자, 이 종목은 어디서 매수했냐면, 제가 오후 2시라고 말씀드렸죠. 14시에 제가 매수를 드렸는데, 자, 6월 23일 구간이죠. 그래서 오후 2시에 정확하게 문자로 매수를 드렸고요. 자, 여기에 대한 가격이 여기 찍히다시피 제가 12원 부근 이하로 매수를 드렸을 때, 자, 12원 이하로 이렇게 나왔던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보다 12원 이하로 더 크게 빠졌던 이력도 있는데 약간 이 구간은 이력이 지지라인을 이탈을 해서 자 약간 위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밑꼬리가 나와주는 흐름에서 고스란히 자 이렇게 급등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크게 올라섰던 이런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문자로 제가 매수 매도를 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 구간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매수 매도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고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매 특히 단타 매매 스윙주에 동참하실 분은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자 숫자 2번 010-2495-6751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자 올라가는 도중도 상관없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제가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 구간을 정확하게 드리고 있으면서 여러분께 순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테마주, 급등주 다 잡아낼 수가 있으니까 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수익을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